반갑습니다. 라마빠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고요. 또 찾아봐야 되는 영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단시간 내에 우리가 모든 걸 습득하고 활용한다는 게 사실상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왠지 모르게 귀찮아요, 사실. 예, 귀찮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은 뭐 리딩방이라든지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감으로만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고요. 또 배웠는데 이걸 완전히 완벽하게 습득을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약간 스쳐가듯이 그랬구나 저런 게 있구나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또 다른 걸 배우시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깊이가 없다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들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냥 찍기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굉장히 쉬운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뭐가 하기 싫어? 귀찮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추세선을 그려라, 추세선을 그려라 이제 이전 선배들이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는 귀찮으니까 이렇게 선을 자꾸 뭔가 그려야 되고 이걸 저장해서 또 찾아봐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바로 당장 내가 이렇게 선을 그렸다고 해서 바로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빠른 효과를 보고 빠른 결과를 내고 싶은데 자꾸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주식은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빨리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식은 어떻게 보면 심리전이잖아요. 그리고 뭐 솔직히 얘기하면 좀 뭐 이렇게 투자 개념보다는 약간 투기성이란 개념이 더 짙지 않나라고 생각도 합니다. 왜냐면 누군가는 누군가의 목적으로 의해서 주가는 상승을 하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그 상승하는 주가에 따라 올라타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포 아니면 세력이겠죠. 이 사람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내 덕에 돈을 번다? 나는 그 사람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돈 번다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포 입장에서는 그게 내키진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를 찾아서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상승하기 직전에 눈치껏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또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선에 대해서 다시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제가 이렇게 근래에도 느끼는 게 가까운 지인분들이 다 알았다고는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말만 알았지 수익은 안 내시더라고요. 못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좋은 종목을 픽해 드리면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항상 도돌이표인데요, 여러분. 항상 도돌이표인 게 어떤 분은 수익을 내시고요. 같은 종목인데 어떤 분은 수익을 내시고 또 어떤 분은 손실이 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종목을 뭐 이렇게 픽해 드리기가 종목을 추천해 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렵더라. 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상중하 선만 제대로 그려도 이게 여기서 사야 되는구나 여기서 사면 안 되는구나 이런 구분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살 때는 안 사시고 꼭 나중에 상승하는 거 보고 그때 가서 내가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해서 하면 그때는 이미 상승장이 끝난 거죠. 그래서 제가 추세선에 계속 그려봐라 하는데 다들 귀찮아 하세요. 근데 정말 왜 그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어떠한 종목이 상승을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승을 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뭐 뉴스가 좋거나 재료가 좋거나 아니면 뭐 기업이 뭐 이렇게 영업이익을 많이 내거나 어쨌든 어떠한 이유가 됐던 재료가 있다고 하면은 조용했던 거래량이 전혀 없던 어떠한 종목이 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따라 일단 볼 거는 이 종목의 거래량이 터진 지점 어디서부터 터졌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일단은 거래량이 터져서 상승을 시작을 했다. 자, 그래서 차트를 길게 봤더니 계속해서 하락하던 종목이 추세를 바꾸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이해를 해야 돼? 하락을 하던 이렇게 추세가 우하향을 가던 종목이 갑자기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갑자기 V자 반등으로 상승을 시작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왜? 거래량이 터졌고 하방으로 가던 종목이 우상향을 하거나 아니면은 횡보를 시작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예, 누군가가 개입을 했다는 거죠. 그냥 누군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 계속해서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진로를 바꿨다. 방향을 바꿨다는 거죠.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우상향으로 뭔가 진로가 바뀌었다는 거는 이게 누군가 돈이 들어왔구나. 그리고 더불어서 거래량도 터졌구나. 합리적인 의심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내려오다가 방향을 바꿨어.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시작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고 봤는데 얘가 방향을 바꾸고 가서 일정 구간 상승을 합니다. 일정 구간 상승을 하고 그리고 또 일정 구간 횡보를 시작을 해요. 이렇게 되면은 뭔가 계획이 분명히 있구나는 게 확신이 든다는 거죠. 예. 보편적으로 주가는 상승을 하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고 하면은 예, 다시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떨어지지 않고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 이 이상 가격은 떨어지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해야 되는데 하락을 하지 않고 일정 구간 횡보를 시작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예,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던 이 구간서부터 유심히 봐야죠. 그게 만약에 여기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립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또 여기다가 하나 그리죠. 그리고 중심에다 하나 그려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최소 출발지는 최저점이 되겠죠. 출발을 했으니까. 그리고 최고점. 고점에서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와야 돼? 원래대로라면 이 밑에까지는 와야지. 그대로 끝났으면은. 근데 끝나지가 않고 중심을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횡보를 한다? 그건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되겠죠. 이 이상 가격은 떨어뜨리지 않고 그게 목적이 어찌 됐던 간에 자고 있는 주식을 뺏어와서 횡보를 시키는 건지 아니면은 그 종목에 개미들이 여기까지 따라 올라왔는데 그 종목에 그거를 다시 뺏어 먹는 건지 계속해서 봐야 되겠죠. 어쨌든 최종적으로 우리가 볼 거는 상중하를 먼저 보면 된다. 끌어는 올렸는데 더 이상 하락시키지 않는다. 끌어올리고 상중하가 있는데 중심선 위에서 다시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횡보를 시킨다.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공부방에서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했었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수익을 냈던 그런 종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제가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여러분하고 그런 걸 좀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봤더니 상중하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봤더니 노란 선이 중심이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서 여기가 여기가 하, 그리고 여기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중심선, 그리고 여기서는 하가 되겠죠. 하에서 버텨주면서 또 다른 새로운 중심선을 조금 디테일하게 봤더니 거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 이거는 여기서 횡보를 시킨다는 건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얘가 여기서 튀어 올라가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기법 중에 하나가 전고 돌파죠. 예. 일단 이 추세를 깼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 추세를 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자리다 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가서 상승을 했어. 일단 알았고 상승을 했는데 이걸 또 왜 봐야 되냐, 이런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이 종목이 상승을 했는데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7,000원짜리 뭐, 예, 2,000원짜리가 쉽게 2,000원짜리가 3만원대까지 갔으니까, 32,000원대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좀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상승을 했던 거지. 어. 그래서 얘가 다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다시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더라는 거죠. 여기서 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때는 여기서 잘 사셔갖고 잘 팔았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살할 때는 못 샀어. 근데 지금 떨어지니까 저가처럼 느껴져서 또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상중하가 왜 필요하냐. 어쨌든 우리가 큰 의미로 상중하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정말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출발했던 곳이 하잖아요. 그리고 상, 그리고 중심. 그 중심에서 떨어질 때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끝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이게 뭐야? 추세선이잖아요, 여러분. 추세선. 추세선이 여기서 떨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횡보를 하던가 아니면 상승을 하던가 이런 구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미처 내가 여기서 사지 못해서 아쉬웠던 거지. 이런 데서 사지 못해서 아쉬웠던 거지. 그래서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사시고요. 여기가 저가일 거야. 여기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약간 횡보를 하니까 여기가 저가일 거야.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진 않을 거야 라고 판단을 하시고 여기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크게 또 추세를 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더라. 꼭 그렇지도 않더라. 여기서 다시 한번 맞고 또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추세선을 귀찮아도 계속해서 그려보셔야 된다는 거죠. 상중하는 분명히 계속해서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시작점을 출발을 해서 가장 고점, 그럼 여기다가 상을 잡고 무조건 중심을 찾아서 하락을 할 때 중심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무조건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락을 할 때 상중하를 분명히 그리시고요. 상중하를 그리시고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체크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고 여기서 내가 추측만으로 매매를 해서 다시 정고를 돌파하면 수익이 나겠지, 더 많이 나겠지 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진짜로. 지금 이 영상 하나 가지고 바로 뭐 납득이 되거나 막 이러진 않으실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을 하시고 꾸준히 그리시다 보면은 분명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지점을 피해 갈 수 있다. 여기서 살 수도 있어도 여기서는 안 사게 된다라는 거죠. 이 상중하는요, 여러분, 지금 단순히 이제 좀 차트만 보셔도 왜 그래야 되는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중하가 있어요. 그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내려가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서 이렇게 선을 하나 더 그렸다고 쳤을 때, 가장을 했을 때 여기서 못 사더라도 여기를 돌파하면은 여기서는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못 사더라도 여기서 돌파하면 여기서도 살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는. 근데 하락할 때 저가라고 생각해서 매수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지.
최소한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지. 어디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지 알고 매수를 하시면은 훨씬 더 안전한 매매가 된다는 거죠. 훨씬 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추세선을 계속해서 그려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그리시다 보면은 에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야, 그거를 계속해서 그린다고 해서 무슨 뭐 변화가 있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중하를 그리시다 보면요, 이 안에서 우리가 처음 가장 주식을 접하면서 배우는 뭘 배워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를 여기서 다 맞출 수가 있다는 거지. 최소한 여기서 떨어지는데 이평이 하락 추세에서 전환이 돼서 변곡점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잖아요. 상중하를 내가 그리면서 이 평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서 21선이 22평이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걸 눈으로 확인하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전환이 되니까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52평이 여기서 골든 크로스를 하면서 올라가는구나. 그럼 여기가 지지. 그렇죠. 그럼 최소한 여기 전고점에다가 선을 그리고 상중하를 그리면 중심을 최소한 넘어가면 추세가 살아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이게 추세가 전환이 됐구나 안 됐구나 이런 걸 눈으로 보면서 안전하게 확인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데 그냥 갈 것 같아.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지금. 지금같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호황이잖아요. 주식시장이 호황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손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신문 뉴스를 봤더니 이 중년분들, 특히 중년분들이 굉장히 많은 손실이 나고 계시다라고 이제 좀 본 것 같아요. 비슷한 연배라서 그런지 좀 안타까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뭐 여윳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퇴직을 하시고 퇴직금을 어디다가 뭐 마땅히 투자할 데가 없고 사업을 하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어떤 이렇게 뭐 시작할 때는 쉬웠지만 이게 막상 주식 시장에 이렇게 입문하니까 결코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약간 자포자기 식으로 그냥 막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기 이전에 상중하를 그려가면서 고점이 어딘지 저점이 어딘지 그리고 거기 중심이 어딘지 그럼 이게 올라가는 추세인지 내려가는 추세인지 또 한번 선을 그려가면서 추세선을 자꾸 해서 그리시다 보면은 최소한 이렇게 좀 내려갈 때는 매수하지 않으시겠죠. 여기가 저가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거를 그냥 섣불리 판단을 하시고 그냥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섣불리 판단을 하시고 그러니까 지루한 거야. 여기서 내가 저가라고 생각을 해서 샀는데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야. 몇 개월을 6개월 이상을 떨어지는 거야. 못 참지, 고통스럽지. 그러다 보니까 팔았어. 그리고 어느 날 봤더니 얘가 또 올라가 있어. 그러면 뭐해? 의미가 없죠. 왜? 이미 나는 여기서 손절을 했거나 어 이미 여기서 손절을 했거나 손실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걸 우리는 확실히 상기하면서 기억하면서 추세선을 그리고 상중하를 계속해서 그려봐야 된다는 거지.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상중하는 시작한 부분 그리고 가장 고점. 우리가 항상 원하는 자리가 이런 자리죠. 사실은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이런 꿈을 꾼단 말이야. 근데 이건 현실성이 없거든. 어떻게 내가 세력이 아닌 이상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까? 정말 좋은 정보를 받아서 아니면 우연찮게 들어갔는데 내가 분석을 했는데 기업을 분석하고 기본적인 분석을 했는데 너무 괜찮아.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까지 수익이 났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또 이렇게 알고 하는 거와 중간에라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중간에도 이 자리에서 볼 수도 있고 여기서 볼 수도 있고 여기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일단 가장 처음에 시작했던 점, 제가 그래서 제 영상을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차트 기간을 길게 보세요거든요. 넓게 보세요. 그럼 얘가 어디서 시작을 했는지, 얼마부터 시작을 했는지, 지금 현재 포지션은 어딘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최소한 우리가 여기서 봤다고 치더라도, 시작은 여기, 여기가 저점, 여기가 고점, 그러면은 여기가 뭐 중심선, 중심선을, 여기서 받쳐주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횡보를 하네? 그럼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추세가 죽지 않았어. 추세가 죽지 않고 횡보를 시킨다? 그러면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HJ 중공업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개념은. 뭔가 조용한 데서 시작을 해서 떨어졌는데 중심선에서 버텨줘. 중심선에서 버텨주고, 다시 횡보를 한다? 그렇죠, 여러분? 예.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런 개념. 그래서 상중하만 잘 그리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게 끝나는 거구나, 끝나지 않는 거구나라는 걸. 상중하만 잘 그려주면 우리가 분명히 그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려왔다가 중심선에서 걸치고 올라간다. 일단 이런 거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많이 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또 어느 순간 이런 기점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차트를 길게 보셔야 돼요. 떨어졌다가 뭔가 추세를 또 전환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런 맥락이거든요. 지금 이제 아니 뭐 이미 지나간 뭐 그런 차트 갖고 설명하는데 그건 누가 못해요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방에서는 제가 이제 종목을 가끔씩 이렇게 추천을 좀 드려요. 이 종목은 어떻게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 방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실 거고요. 그러면은 내가 뭐가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로보티즈 뭐 이건 뭐 우리 방에서 제일 많이 터진 거죠, 사실은. 마찬가지죠. 예, 여기만 끊어 보더라도 아니 뭐 일정하게 거래량이 어쨌든 조용하다는 게 터졌어. 그리고 어디서 버텨줘? 중심선에서 버텨주잖아요. 중심선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계속해서 여기서 추천을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계속해서 끊임없이 상승하고 또 상승하더라. 일단 가장 큰 기본적인 거는 상중하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시작한데 고점 떨어졌어. 떨어지면은 시작한데 저점. 그럼 여기서 다시 상중하를 또 그려. 상중하를 또 그렸는데 여기서 저점에서 다시 한번 또 치고 올라가. 그럼 중심선을 또 치고 올라가네. 그러면 새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이게 거의 같은 원리로 계속해서 그런 원리로 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쉽게 여기가 상, 여기가 하잖아요. 그래서 상, 중, 하 선이 그려져 있죠. 이렇게 세 개가 그려져 있으면 떨어지다가 하에서 받쳐주고 중심을 돌파하니까 여기서 매수 탔죠. 뭐 여기가 저가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해가지고 뭐 쌓아가세요 이러면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위험 부담을 갖고 있는 것보다 최소한 중심선, 내가 조금 먹더라도, 내가 수익이 조금 나더라도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라는 거지. 안전한 자리에서. 여기서 저가니까 여기서 조금씩 모아가세요 하는데, 어떠한 근거로 여기서 모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은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좀 많이 찾아보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항상 인지하게끔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좀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잦은 실수가 나오고 여기서 샀는데 계속해서 떨어지더라. 그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추세선을 그리다 보면 추세가 안 깨졌거든, 사실은. 우리가 여기를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뭔가 추세를 깨는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매수할 때. 자, 그렇게 되면은 상중하, 추세가 깨졌고 중심선을 올라탔어. 그럼 추세가 세구나, 매수하자. 이런 판단이 들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상중하는 지속적으로 그려보시고요, 여러분.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하시더라도 그게 다 적용이 됩니다. 이것도 최근에 저희 공방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서후전기라고, 크게 봤더니 상중한데 중심선 위에서 놀아. 중심선 위에서 놀고 또 중심선 위에서 또 놀아. 그럼 추세가 강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중하를 계속해서 세분화해서 쪼개봤더니 크게 봐서 상중하잖아요. 그럼 중심선 위에서 놀고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라봤더니 상중한데, 여기가 하죠.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자르니까 상중한데 중심선에서 왔다 갔다 해. 그러더니 중심선 위에서 놀기 시작해. 그걸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또 잘라봤더니 상중하잖아요. 그럼 그 중심선에서 하단 받쳐주고 중심선에서 왔다 갔다 하니 중심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럼 이거는 추세가 강하구나. 물론 항상 우리 방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손절은 잡고 들어가라, 그런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상중하를 디테일하게 차근차근 쪼개다 보니까 내가 기다릴 수 있고, 내가 완벽한 자리, 안전한 자리, 내가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기다려라 하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왜냐면 마음이 급하거든. 마음이 급해서 그게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더 부지런하게 바지런하게 움직여 갖고 괜찮은 종목들을 많이 선택을 해놓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10개든 20개든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관찰하면다, 아니면 뭐 감시한다, 이런 느낌으로 돌아가면서 그런 종목들을 계속 보다 보면은 분명히 자리를 줍니다, 여러분. 분명히 자리를 줘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 이제 뭐 제가 종목들을 드렸던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분들은 수익이 나시고 어떠한 분들은 손실이 나시고,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상중하를 수시로 그려봐라, 계속 그려봐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면은 저희 방에 와서 같이 공부도 하시고요. 만약에 뭐 그런 거 저런 거 싫으시다고 하면은 혼자 계속해서 상중하를 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어,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리지 않아도 그냥, 저쯤이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보시는 뭐 이동평균선만 보셔도, 이게 지금 우상향이구나, 뭐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실 거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구나, 지금 하락 추세구나
하락 추세인데 얘를 지금 사면 안 되겠구나. 상승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지금 어디서 사야 돼? 상승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상중하를 만약에 나눴다고 치면은, 상중하를 나눴다 치면은, 아, 여기 중심선을 깨지 않았으니까, 중심선을 깨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고 손절은 여기서 잡으면 되겠구나. 이런 뭔가 좀 구체적인 매매 계획이 세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여기서 뭐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고 돌파면 여기서 따라 들어가도 되겠고요.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약에 또 쪼갠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쪼개서 중심선을 돌파하는 그 구간에서 사셔도 되겠고요. 이걸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은 골든 크로스가 어딘지 데드 크로스가 어딘지 지금 하향 추세인지 상향 추세인지 분명히 더 쉽게 눈에 보이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화면만 봐도 얘가 상승 추세구나 하락 추세구나 대략적으로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대략적으로. 지금 뭐 추세가 또 바뀌어서 상중하가 바뀌었지만 어쨌든 하보다 밑에 있다 그러면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러분? 하보다 밑에 있으면 당연히 더 나쁘겠죠. 시작하는 지점 여기서 시작을 했고 중심선을 안 무너뜨리고 중심선을 안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간다. 중심선을 안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은 상승의 기운이 크다. 그쵸? 반면에 중심선까지 다 무너뜨리고 다 깨졌어, 추세가. 그럼 이거는 뭐야? 하락 추세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따라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다른 많은 뭐 복잡한 기법이 아니고 단순하지만 명쾌하다는 거죠. 단순하지만 쉽게 여기서 시작을 하고 여기가 꼭대기인데 여기가 중심이잖아. 이 중심선 자체가 무너졌잖아 지금. 여기서도 못 버티고 무너지고 작게 디테일해도 무너지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저가다 생각하고 매수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중하는 계속 그려보시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뭐 이렇게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같이 한번 또 상중하돼서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게끔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